자, 볼게요. 오늘은 좀만 할게요. 알겠죠? 좀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조금 해놓으시고요. 이게 물리교육론이 편차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반타작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거의 만점 나오거든요. 전공은 만점 받기가, 그러니까 전공 순수 물리 전공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백 번 수천 번 계산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리고 킬러 문항을 꼭 했거든요. 이게 만점 나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 전공은 50점이 넘기 힘든데 물교로는 만점만 거의 남아 있으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전공에서는 예를 들어서 50점이 거의 탑 클래스라고 하면 전공 50점, 40점에서 50점은 이 좀 레벨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40점에서 50점까지 가려면 천지개벽을 조금 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신기하게 점수가 딱 세츄레이션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핑이 딱 한번 됐다가 또 머물렀다가 점핑 됐다 이렇게 해요. 물결로는 편차가 엄청 심합니다. 작년에 뭐 만점 받았던 분이 어떨 때는 엄청 못 받아본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그 편차는 심하지만 금방 올라요. 네? 뭐 반타작 하시는 분이 거의 만점 맞은 분도 있거든요. 그렇단 말은 뭐냐면 점수 효율이 좋다라는 거야. 내가 점수를 따기. 그 반대로는 점수를 잃어버리기도 쉬워요. 네. 그래서 그 쓰는 훈련도 하시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뭐를 써야 되고 물어보는 게 두 건데 하나만 쓰면 틀려버려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조금 나갈게요. 좀만 나갈게요. 오늘은. 자, 과학 지식의 형성과 변화인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과학 지식은 뭘로 과학 지식을 할 거냐야. 우리는 그러면 그 약속을 해야 되잖아.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을 해오고 어떻게 변화를 했는데 그럼 과학 지식을 뭘로 과학 지식을 해야 될 거냐? 과학 지식은 과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근본적으로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어제의 오늘 맞다라는 게 뉴턴 역학이 처음 발견됐을 사람들이 진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요. 너무 완벽하다. 맥스웰 방정식이 발견돼서 처음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신의 방정식 같다. 다 깨졌습니다. 지금 아셨죠? 예? 다 깨졌어요. 뉴턴 역학도 상대론이 작살내놓고 저기 양자역학이 묻어버렸거든요. 완전히. 예, 무덤으로. 근데 그리고 맥스웰 방정식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거기서 상대론이 나오겠지만 나중에 이제 필드 시어리로 장이론으로 넘어가고 뭘로 넘어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얘들이 차원 확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른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원 베이스에 대해서는 맥스웰 방정식은 틀린 이론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에 맞는 그럼 뭐가 맞느냐? 그래서 우리는 과학은 이 발전해가는 잠정적인 어떤 하나의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 녹아 있어요. 이성주의적인 면에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어떤 바라보는 시점이냐. 하지만 우리가 현 시점에서 맞다라고 사회적으로 맞다, 뭐 과학 사회적으로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거냐 가설을. 그래서 과학 지식은 하나의 가설로 이루어져 있어요. 진리라고 하지 않고 가설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나중에 과학 체계를 구성할 때는 뭐 대전제, 소전제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받아들이자, 이건 뭐 한다. 그래서 처음에 양자역학 할 때도 야 이건 맞다고 치자 이거 있고, 뭐 역학 할 때도 야 이건 맞다고 치자 이거 있어요. 뭐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 맞죠? 질량 보존 법칙 맞죠? 맞는지 몰라요. 근데 맞다고 했는데 너무 세상이 잘 설명되는 거니까 그 근본적으로 뭔가 맞다고 하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제외를 하고 어떤 걸 가설로 하냐면 이렇게 돼요. 과학은 어떤 가설로 이루어졌는데 이 과학적 가설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얘는 잠정적인, 내가 아까 말했죠? 완벽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잠정적인 답의 형태, 물음의 형태로 하면 안 돼요. 야 이럴까 하고, 아니 자기가 물어보면 안 되잖아. 답을 내라 그랬는데. 그래서 얘는 잠정적인,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거죠 솔직히. 잠정적인 답의 형태로 구성돼야 돼요. 네. 그래서 전자가 뭐 파동성을 가지면 블라블라 이렇게 있죠? 관찰될 것이다. 예? 아니면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잠정적인 답의 형태로 기술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얘는 변인 간의 관계성. 변인 간의 관계성이 드러나야 돼요. 존재를 해야 됩니다. 뭔지 아시죠? 종속변인, 통제변인, 네, 독립변인. 독립변인이 어떻게 되면 종속변인이 어떻게 될 것이다. 측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오셨죠? 네. 그래서 여기는 얘는 변인 간의 관계성이 명확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 인간은 죽는다. 언제 죽냐고. 네? 그리고 독을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변인 간의 관계성. 독을 1mg을 주입했을 때 이 집단의 반이 죽는다. 평균적으로. 맞죠? 네. 인간의 수명은 100살이다. 아니죠? 뭐라 그래요? 평균 수명이라 하죠. 평균. 어떤 사람은 12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살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자연사 말하는 거예요. 네, 사고사 말고. 그래서 평균 수명. 그러니까 어떤 걸 드러냈을 때 변인 간의 관계성이 명확해야지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명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돼요. 당연하죠. 과학적 근거에 기반. 알죠? 네. 예를 들어서 무덤 옆에 갔더니 오싹하고 땀이 흐르더라. 에? 그거는 뭐예요? 잠정적인 담의 흔태야. 무덤 옆에 갔더니 내가 오싹한 기운이 들고 오싹한 거 뺄게요. 식은 땀이 1시간에 1ml 흘렸다. 이렇게 하면은 근거가 없잖아. 그렇죠? 과학적 근거가 없잖아. 그거 같은 경우는 변인 간의 관계성이 명확하더라도 어디를 갔는데 뭘 했는데 그래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돼야 돼요. 그리고 뭐가 되냐면 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한 번만 딱 하면 안 돼요.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 가능성을 다른 말로도 이렇게 말해요. 반복적인 테스트가 가능해야 돼요. 반복적인. 그러니까 100번 했는데 한 번밖에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얘는 실험으로 여기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해보고 미국에서 해보고 어디서 해보고 다 실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동일한 조건 하에 했을 때 똑같이 놓고 동일한 환경 하에 예를 들어서 뭐 기압을 2기압으로 하면 2기압 환경 하에 뭐 상온에서 하면 상온 하에 초온도로 하면은 뭐 거의 절대 온도에 가깝게 액화헬륨 온도에 하에 이랬을 때 동일한 조건 했을 때 여기서도 되고 저기서도 되고 이렇게 했을 때도 나와야 되고 돼요. 그래서 검증 가능해야 돼요. 얘는 그래서 실험적으로 당연히 실험이죠. 실험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반복 측정이 되겠죠. 이런 거를 가설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설을 자 보세요. 요거를 현대적인 이제 가설이라 한단 말이야. 요렇게 그러면 이거를 구별할 수가 있잖아. 옛날에는 뭐를 가설이라 했을까? 지금은 뭐를 가설이라 했을까? 옛날에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어요. 지상계와 천상계를 나눠놨어. 왜? 모르니까. 천상계랑 다른 줄 알았단 말이야. 여기 나눠놓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옛날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배우는 거고. 그래서 과학을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렇게 인정을 옛날 사람 안 했어요. 아셨죠? 이거는 현대 과학이랄까. 우리 지금 시점에서 현대 과학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때는 이렇게 안 바라봤다고. 아셨죠?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쭉 할 때. 그래서 지금은 뉴턴 시대, 갈릴레이 시대 그 이후를 현대 과학이라 그래요. 중세 과학, 뭐 선적의 옛날 과학 뭐 이렇게 말하죠. 고대 과학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런 식으로 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를 과학적이라니까 지금은 우리는 얘를 과학이라 하겠다. 그래서 이 틀에서 과학을 가설적으로 말할 때는 요거를 말해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이 연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근본적으로 과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시각이 그래서 철학적 관점이에요. 철학적 관점이, 우린 과학은 자연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에 대해서 사고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네, 과학은 그냥 이거죠. 내가 친구를 사귀는데 제 친구가 나보다 키가 작으니까 좋아. 아니면 나는 2m가 좋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밑도 끝도 없을 수 있죠. 예. 쟤가 피부가 하얘니까 좋아. 쟤가 돈이 많으니까 좋아. 뭐 다양할 수 있잖아. 예? 그냥 아니면은 그냥 이름이 이뻐서 좋아. 뭐 이것도 있을 거고 다양할 수 있죠. 근데 그거에 하나의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취향,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많은 걸 결정을 하는 면도 있는데 이도 똑같아요. 어떻게 과학을, 그러니까 현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껴버리는 따라서 엄청 달라져 버리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성주의, 뭐 합리주의라 하는데 이성주의는 뭐냐면 옛날 플라톤이 궁극적인 진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궁극적 진리가, 예? 그러니까 참 진리, 예? 이게 있다고 그래 생각했어요. 이게 이데아예요, 이데아론. 근데 우리는 뭐를 보냐면 얘들의 사물과 자연현상 있죠? 사물이나 자연현상은 번개 치고 눈 내리고 뭐 하는 거는 얘들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궁극적인 진리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냐면 아까 내가 말했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 맞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질량이 영원히 보존되는지 알 수 있을까? 몰라요. 맞다고 가정할 뿐이지. 진짜 깨질 수도 있어요. 정말. 맞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들 시간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 없죠. 시간은 항상 똑같이 흐른다. 똑딱. 그렇잖아. 근데 그런 개념이 시간이 공간하고 연계되었고 바뀐다라는 이 발상도 깨져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한 1000년 뒤에, 500년 뒤에, 하다못해 1, 20년 뒤에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깨져버릴 수가 있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궁극적인 진리는 우리가 다다를 수가 없다. 근데 요게 이성주의의 이 관점이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요, 연역법입니다. 왜냐면 궁극적 진리가 얘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궁극적 진리가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 입장에서? 없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양자 배울 때, 역학 배울 때 공리라고 하잖아. 누구나 얘는 받아들이고 하자. 맞죠? 만류 인력 할 때 질량을 가진 물체는 모두 다 끌어당긴다. 왜? 물어보지 않죠? 왜냐면 야 이거 그냥 맞다고 하자. 따지지 말고. 왜? 알 방법이 없으니까. 하지만 나중에 이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그게 어느 정도 드러났죠. 이게 시공간의 공률에 의해서 끌어당겨지는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연역법에 영향을 미쳐요. 연역법. 뉴턴 역학 연역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뉴턴 역학은 뭐 사과 보고 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과 졸라 떨어지는 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는 이렇게 된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될까? 야 그러면은 뭐 자연학하는 2분의 1 GT의 제곱 막 이렇게 되겠네? 하고 미적분 만들어갖고 한 거예요. 알겠죠? 연역법에 영향을 미쳐요. 연역법. 그러면 연역법이 과학으로 인정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알겠죠? 연역법 체계에 대해서 귀납적인 것도 받고 연역법도 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시각적인 거라 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험주의. 야 내가 해봤는데 경험주의는 인간 이게 엄청 고대부터 다 경험주의적으로 했겠죠. 뭐냐면 노예한테 갑자기 뭐가 맛있어 보여. 보고가 있는데 보고는 맛 없게 생겼죠. 근데 보고회가 되게 맛있어요. 혹시 드셔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고회는 양식이에요. 대부분 아시죠? 자연사 먹으면 골로 갈 수 있으니까 대부분 양식인데 보고회가 예전에 서동파라는 사람이 그렇게 스틸을 써놨어요.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는 맛이다 라고 써놨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셨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더라고. 경험주의.
뭐라냐면 풀이 있어요. 풀이 있는데 야 먹어봐. 먹었어요? 거품 먹고 죽어요? 아 이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거 만약에 뭐 문어가 있어요. 그지 같은 게 낙지가 있어요. 옛날에 그냥 이거 먹어봐 했겠죠? 먹었어. 아 건강해져. 막 자꾸 먹였더니 열명 먹였더니 그러면 아 이거 먹어도 되겠구나 하겠죠? 네 사람들이 독초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한테 먹여보거나 동물한테 먹여보거나. 근데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죠. 쟤는 면역이 있는데 사람은 면역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벌꿀로소리 같은 경우는 독의 면역이 있거든요. 독에. 그래서 막 살모사랑 그러니까 엄청 우리 사람이 딱 물리면 바로 한 시간 만에 죽는 방울뱀 이런 애들이 걔들은 딱 물리잖아요. 그럼 면역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심할 정도가 아니면 한두 시간 만에 깨어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잖아요. 그래서 잘못 이제 테스트를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경험주의. 얘들은 뭐냐면 이 경험이 쌓여가지고 이 쌓여가지고 하나의 과학적인 이론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야 이거 알 방법 없다며. 알 방법 없으니까 야 여기서 찾아 여기서. 아셨죠? 여기서 찾아라는 거야. 여기서 데이터를 찾아보자. 알겠죠? 네. 먹구름 끼면 번개 친다. 먹구름 끼면 번개 친다. 먹구름 끼면 번개 친다. 번개는 먹구름 낄 때 친다. 근데 마른 날에 번개 치네? 이런 젠장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경험주의는 뭐냐? 우리가 자연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더니 이건 알 방법 없으니까 얘 집중하지 말자. 이거는 거야. 여기에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경험주의는 뭐를 싫어하냐? 연역법을 싫어해요. 왜? 모르는데 어떻게 니들이 어떻게 하냐니까요. 알 방법이 없는데 니들이 어떻게 알아? 이거는 눈에 보이잖아. 여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험주의는 아시죠? 얘는 인간의 경험. 그래서 자연 현상의 규칙성에 포커싱을 맞추는 거. 얘들은. 그래서 경험주의 맨점이 있죠. 언제를 규칙으로 볼 거냐라는 거야. 그렇죠? 언제를 규칙으로. 그래서 일반화를 잘못할 수 있는 거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아시겠죠? 뭐에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 사고는 얘는 균형법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자, 연역법 과학으로 인정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귀납법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으면 왜 배울까요? 잘 보세요. 초전도를 액화헬륨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수은을 액화헬륨에 넣었어. 저항을 쟀어요. 0 나왔어. 연역법이에요, 귀납법이에요? 귀납법이죠. 또 넣어봤어요. 저항 쟀어요. 빵 나왔어. 또 넣었어. 왜 저항이 빵 나온지 몰라. 야, 내가 해봤는데 저항 빵 나왔어. 맞잖아. 귀납법이잖아. 맞죠? 졸라 측정해봤는데 야, 한 번만 해봤어? 아니, 나 계속 해봤는데 해서 빵 나왔어. 저기서 빵 나오고 저기서 빵 나와. 왠지를 몰라. 쌤 여기서 왠지 모르는데 아니라고. 얘는 이론을 쓸 때 연역법은 체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초전도는 귀납법으로 발견된 다음에 나중에 BCS 이론이라는 이론이 생겼어요. 얘가 왜? 그래서 쿠퍼 쌍이라는 이 전자가 쌍이 이루면 쌍을 이룬다라고 가정을 하자. 이룬지 실제로 못 보니까 눈에 전자쌍. 그러면 얘가 보존이 돼가지고 얘들이 저항 없이 그냥 통과를 하더라. 맞았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25켈빈 이하에만 돼야 돼. 얘 이론으로. 그러면 근데 갑자기 25켈빈 이상에서 발견이 돼버렸네. 뭐 30켈빈, 70켈빈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초전도는 아직 이론이 완벽하지가 않아. 내 말 이해가시죠? 귀납법으로 발견된 다음에 초정도는 야 이거 맞다고 생각하자. 야 이거는 이렇게 돼 했는데 그러면 결과가 뭐냐면 초전도는 25켈빈 이하의 현상이야. 연역법은 갇혀 있어야 되잖아. 그 얘들이 벗어나면 안 되죠? 벗어났어. 그래서 초전도 이론이 아직 불완전해요. 그래서 초전도 이론을 둘 중에 하나예요. 상온 초전도체까지는 안 가더라도 질소까지만 엄청 값싼
값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질소 온도까지만 초전도를 발견하던가 아니면 초전도 이론을 발견하는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바로 노벨상 받습니다. 그 해. 예, 첫 번째 만드는 거는 떼돈을 벌고요. 이론으로 하는 사람은 네, 노벨상 둘 다 노벨상 받는데 네, 그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경험주의 좀 아시겠죠? 귀납법 다 인정을 받는다고. 얘들이 하면 잠정적인 답의 형태가 연역법을 따르든 뭐를 따르든 상관없다고. 그냥 하나의 가설이고 변인 간의 관계성을 명확하고 야 액화헬륨에 넣었더니 초돈도 현상 저항이 빵이더라. 왜? 이거 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죠. 왜? 그 저온 극저온이니까 액화헬륨은 뭐 절대 온도에 3켈빈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검증 가능하냐? 또 해보면 되잖아. 액화헬륨에 넣어보고 또 넣어보고 또 넣어보고 해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연역법 뭐랑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설을 생각하면 연역법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귀납으로 하든 연역으로 하든 다 과학으로 인정받습니다. 아시죠? 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증주의. 반증주의는 뭐냐면요. 어떤 우리가 이제 과학을 봤더니 점점 얘가 깨지고 또 나가고 깨지고 또 나가다라는 거야. 어? 깨지고. 예. 예를 들어서 야 니들도 자꾸 깨지잖아. 규칙성 찾았는데 그 뭐야? 규칙성 왜 찾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연역법이든 얘들이든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깨지면서 발달한다라는 거야. 그 뭐에 포커싱 맞췄냐면 깨짐에 포커싱 맞춰요. 얘들은 진리 따위 관심이 없어. 어떻게 발전하냐면 그 포커싱 깨지는 거에 포커싱을 맞췄어요. 그러면 깨져야 되잖아. 맞죠? 깨져야 되잖아. 그래서 과학은 가설이 어떤 깨짐 여기에 포커싱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증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변칙하고 반증이 같이 혼용 쓰시던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반증이 있고요. 변칙이 있어요. 이거는 수학적 논리 구조에서 완전 다른 말이에요. 반증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딱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혹시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 증명을 할 때 얘는 모든 모든 수는 뭐 유리수다. 유리수 아닌 거 발견해보니 끝나버리잖아. 그 명제가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파괴돼 버리죠. 완전히. 그래서 반증은 딱 하나만 있어도 하나의 사례만 있어도 이 명제가 파괴되는 걸 반증이라고요. 변칙이라는 거 뭐냐면 전체의 규칙성이 있는데 전체의 규칙성이 있는데 얘가 어떤 특정한 놈만 그러니까 특정한 녀석이 이 규칙을 안 따라요. 규칙 외에 있어요. 얘 차이는 뭐냐면 모든 백로는 하얗다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백로는 하얗다. 그런데 검은 새끼가 발견됐어. 백로인데 얘는 변칙일까요? 반증일까요? 모든 백로는 하얗다. 얘는 이 모든을 깨버리죠. 반증입니다. 따라오셨어요? 반증. 이해가시죠? 그럼 얘를 변칙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대부분 백로는 하얗다. 그러면 대부분에서 예외가 있잖아. 얘는 변칙 사례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얘는 잘 보세요. 반증이라는 거는 이 명제를 딱 하나의 사건만 있어도 파괴시켜버리는 게 있는데 그러면 왜 변칙이라고 하느냐. 변칙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연역법 사고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잘 보세요. 뉴턴이 막 관측을 해서 행성법칙을 만들었어요. 행성법칙을 만들었는데 정말 아름답게 설명이 돼. 얘 계산을 해봤더니 야 타원 돌아야 되고 뭐 해야 돼? 그런데 뉴턴이 계산을 했는데 행성이 세차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행성은 항상 그 얘를 같이 돌아야 돼요.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 만류 인력 법칙을 만들었어요. 뉴턴이 뚜루루 만들어 갖고 얘들이 현상을 설명을 해요. 연역법적으로.
그런데 태양이 있는데 수성이 원래는 뉴턴으로는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 수성이 자꾸 도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수성이 이렇게 도는 거 말고요. 이 궤도면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이걸 근일점 이동이라 그래. 이거는 자 보세요. 수성의 근일점 이동이 있더라도 뉴턴의 행성 법칙, 타원궤도 법칙, 그 다음에 뭐 저기 이거 있죠? 가군능량 보존 법칙, 그 다음에 뭐 저기 조화의 법칙 있죠? 그게 파괴가 돼요? 아니죠. 근데 왜 그러지? 라는 거야. 왜 얘가 자꾸 발견이 되지? 근일점 이동? 근일점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근일점 이동이 나왔다 그래서 뉴턴 역학이 파괴가 된, 자체가 파괴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나중에 파괴가 됐냐면 뉴턴 역학은 일반 상대론의 근사다라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아셨죠? 네, 따라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 자체가 파괴되는 건 아닙니다. 근사적으로. 그래서 반증하고 변칙은 좀 구별하셔야 돼요. 반증은 만약에 쟤가 뉴턴 역학의 반증 사례가 되면 싹 다 파괴돼 버려야 돼요. 만류인력 자체도 파괴되고 끌어당기는 거 안 돼. 안 돼. 다 파괴가 돼 버려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구별하셔야 되는 게 반증 사례와 변칙 사례는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반증주의 할 때는 포포할 때는 변칙 사례를 쓰시면 안 되고 반증으로 써야 됩니다. 엄청 구별하셔야 되고 반증은 깨짐, 반증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요. 얘는 연역 논리는 뭐 이거에 관심 없어. 야 궁극적 진리 몰라. 알 방법이 없으니까 니들은 귀납에 가는데 야 이거 어차피 깨질 거잖아. 깨져야 돼. 그래서 과학은 깨짐에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쭉 뭐냐면 반증 가능성이 높은 가설에 집중합니다. 아시죠? 깨져야 돼. 얘는 깨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가설과 치질 않아요. 깨질 수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우주 바깥에는 뭐 다중우주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냐고. 언제 깨질 거야. 맞죠? 네, 얘들은 반증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죠.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가설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반증기 입장에서. 무조건 깨져야 돼. 따라오시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무거운 물체는 빨리 떨어질 것이다. 깨질 수 있잖아. 실험해보면 되잖아. 이런 것들. 그래서 반증주의에서는 핵심은 뭐냐면 반증 가능성이에요. 따라오시죠? 그래서 반증주의는 그러면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OX로 판명 나는 거 있죠. 뭐? 가설 연역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설 영역하고 귀추법은 저 뒤에 내가 자세히 써놨거든요. 사람들이 하도 헷갈리더라니까. 가설 영역이라는 거 뭐냐면 이거랑 똑같아요. 범죄 현장에 사람이 죽었어. 예? 사람이 죽었어요? 피 묻은 칼이 있어? 피 묻은 칼이 꽂혀 있어. 좀 너무 잔인한가? 네, 범죄 현장에 칼 맞았어요, 사람이. 칼이 발견됐어요? 지문이 딱 한 명밖에 안 나왔어. 지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용의자를 추적을 해가지고 이 지문과 비교를 해서 일치하면 범인, 안 일치하면 범인이 아니죠. 이게 가설 영역이에요. OX로 끝나버립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얘가 범인이냐 아니냐. 네? 반증이 가능해, 반증이 높이. 그러니까 이거잖아. 야, 쟤 범인이야. 쟤랑 엄청 싸웠어 어제. 그렇죠? 반증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잖아. 왜? 야 일로 와봐. 지문 대봐. X네? 야, 네 범인 아니야. 가. 얘가 아시죠? 네, 반증 가능한 높은. 그래서 얘는 가설 영역에 미쳤어요. 그래서 다 나와요. 연역법, 귀납법, 가설 영역법이 여러분들이 졸라 배우는 게 뭐냐면 이거가 하나의 시각이라고. 이게 여기에 과학에 다 녹아 있다고. 얘들이 옛날 고대 시대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자리 잡혀 버렸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아리스토 막 플라톤 이런 게 엄청나게 저기 막 그 보면은 자세히 우리가 막 배우기도 해 철학적으로. 물론 우리는 잘 안 배우진 하지만 얘들이
지금도 플라톤이 2000년 전, 훨씬 전, 몇천 년 전 사람인데 지금 왜 자꾸 아리스토텔레스든 플라톤이든 누구든 다 이게 우리 이방아에 오르냐면 얘들이 너무 많은 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해요. 예. 뉴턴은 하나의 우리의 과학적인 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근본적인 이런 뿌리 깊은 세계에 영향을 미쳐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다 배워야 연역법, 귀납법, 가설 연역법을 배웁니다. 아셨죠? 안 배우는 게 아니라 알아두시고요. 그 반증하고 변칙은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실증주의가 있어요. 실증주의는 뭐냐면요. 얘들 같은 경우는 실증주의는 여러분 혹시 그 실사구시 아시죠? 네, 실학 같은 경우 이거 써먹어야 되는 거. 네, 써먹어야 되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뭐 실증주의 얘는 반증주의랑 약간 차이는 있어요. 얘는 그래서 얘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감각 경험 있죠. 그 다음에 실증적 검증 여기에 포커싱을 맞춥니다. 우리는 감각이라는 건 우리 뭐냐면 관측 뭐 하죠. 관측 그 다음에 검증 실험 요거 하죠. 그래서 이거를 실증주의는 뭐에 영향을 미쳤냐면요.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현대 과학에 영향을 미쳐요. 뭐를 과학으로 할 거냐. 옛날에는 검증이 안 되더라도 과학으로 인정받은 적이 있어요. 네, 뭐 프텔로마이오스 막 이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이상한 것들도 많이 나왔는데 걔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중세 시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거 있죠. 네, 연금술, 네, 연금술에는 검증도 안 되는데 계속 해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실증주의는 뭐냐면 야, 다 필요 없고 얘는 검증 가능해야 돼. 그래서 어디에 미치느냐. 얘는 현대 과학 실험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교과서 실험 나오죠? 네, 교과서 실험이 그 실험 탐구학습 있잖아. 그게 다 실증주의 기반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측정하고 결과되고 이런 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변인 통제 이런 것들 다 실증주의예요. 따라오셨죠? 이게 다 쓰여요. 네, 그냥 뭐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 다 쓰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저런 게 하나의 우리의 시각적인 걸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베이스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구성주의. 구성주의는 비교적 최근에 된 거예요. 얘는 지식이 자 보세요. 사람이 되게 독특한 면이 있는데 물론 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집단을 이루고 문화를 공유를 한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뭐 지도자들도 있을 거고 마을에도 뭐 마을 보면 대표도 있고 우리 여기 구청 동작구청은 동작구청장이 짱이죠. 물론 국회의원도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 체계적인 게 있고 뭐 위상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야. 연예인 뭐 있고 뭣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과학이 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아까는 그냥 과학 자체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적인 것까지 보는 거야. 과학이. 그래서 과학이 진짜 미쳤을까? 네, 미쳤습니다. 뭐냐면 중세시대 때는요. 과학이 과자만 꺼내버려 죽여버렸어요. 야, 개소리 하지 마. 그냥 야, 하지 마. 왕권이 엄청 셀 때. 그렇죠? 종교가 강할 때는 갑자기 야, 이거 천상계, 지상계 똑같은데 하면 죽었어요. 예. 말 한마디 했다가 죽어버렸다고. 예, 이상한 소리 하면. 그래서 구성주의는 구성주의는 나중에 이제 좀 자세히 할 건데 사회적이 있고 인지적 구성주의 있고 하는데 지금 말하는 건 좀 사회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인지적 구성주의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회적 구성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적 구성주의가 있는데 먼저 사회적 구성주의 먼저 하면 얘는 뭐냐면 사람이 집단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아, 이거가 영향을 미치는구나. 서로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구나. 네. 광고 모델이 나오면 생각해 보세요. 광고 모델이 뭐 화장품 광고를 해요. 화장품 광고 하는데 갑자기 저기 동네 아저씨, 예? 동네 아저씨 저기 갑자기 지금 벼 썰다가 나오셔가지고 이거 화장품 엄청 발음 엄청 좋다고. 근데 이 피부 엄청 안 좋으신 분이 나오면 안 먹히잖아. 연예인분들이 피부 되게 좋으시고 관리 잘하시고 이런 분들이 나오잖아. 왜 그러겠어? 그들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몇억 몇십억씩 받고 하는 거잖아. 잠깐 나왔다가.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합격을 해서 가요. 합격을 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가발 같아. 그러면 물어봐요. 너무 당당하게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혹시 가발 브랜드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날부로 엄청 저기 교사 생활이 편해져요. 알죠? 농담이죠. 거꾸로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제 그러겠어요? 사회적인 상호작용 때문에 그렇지. 이게 예의라는 게 그래서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이거는 법적인 건 아닌데 그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잖아. 하지만 문화, 규범, 관습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받다라는 거야. 과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학도 똑같이 했을 때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 뭐 언어도 마찬가지고 문화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사회 위상 했을 때 얘들이 과학에 영향을 미치더라. 예? 어떻게 했냐면 단적으로 예전에 보호가 양자역학 했을 때 보호 모델이 전자기하학에 지대한 그 위배가 됐는데 받아들여졌어요. 첫 번째는 왜 받아들여졌냐면 수소 원자를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 스펙트럼을 몰랐는데. 그런데 그렇다더라도 이 엄청나게 깔끔 떠는 이론 물리학자들이 원래 그런 거 하더라도 막 깠거든요. 근데 못 깠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보호가 신화적 인물이었어요. 너무 위상 파워가 대통령이라고 보셨으면 돼요. 그 위상 파워가. 그래서 보호가 뭐 하잖아요. 그럼 다 맞다 이럴 정도였어요. 위상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김정은 그 당시에 북한의 김정은급이었어요. 북한 김정은이 뭐 하는데 그거 잘못됐는데 이렇게 하면 죽잖아. 거의 그 급이었어요. 그래서 받아들였다.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여러 영향을 미친다. 뭐 또 미치냐면 뭐 언어도 있을 거고 언어적인 것도 있을 거고 문화적인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위상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진짜 과학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렇죠? 뭐 종교적인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사회적 구성주의가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인지적 구성주의는 뭐냐면 이거랑 좀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우리가 인지 상태에서 어떻게 뭐를 묻고 그 다음에 뭐를 떨어뜨리냐 보시면은 하나 예를 들면은 이거예요. 자, 역사가 있을 거고 국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물리가 있을 거고 화학이 있을 거고요. 과학 과목 찾아보세요 하면 이렇게 찾죠. 왜? 여러분들은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뭐 이런 거를 과학이라고 이미 머릿속에서 인지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러면 인지적으로 구성할 때는 이거를 분석적으로 나중에 그걸 분석을 해놔요. 오스벨이 분석을 해놓거든요. 얘들.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이 조금 대충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얘들을 했을 때 뭐 실사성, 구속성 뭐 때문에 뭐 이렇게 합니다. 네. 발전을 조금 해야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인지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냐. 내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야 물리 화학 말고 야 다른 것도 있어. 다른 것도. 그러면 그렇구나. 아닌데 내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물도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말할 때는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맞는 걸 내가 생각했던 걸 맞는 거를 알아가는 거는 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잘못된 야 이건 아니야 했을 때 인지 상태를 조금 바꾸는 거를 조절이라 해요. 그거는 뭐 나중에 좀 자세히 배울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구성주의, 인지적 구성주의가 지금의 최신 주류 이론입니다. 알아두세요. 네, 주류 이론이에요. 그래서 구성주의는 피아제, 비고츠키 여기에 이론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얘들이 주류 학자였어요.
그래서 얘들이 범인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초중고 나눈 사이 얘들이 범인이에요. 아셨죠? 애들이.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대충 가이드라인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거, 과학을 어떻게 바라보는 시점을 배웠단 말이야. 그렇죠? 얘는 뭐 연역법을 파생시키는 뭐 이성주의부터 쭉 배웠었잖아. 이성주의부터 구성주의까지 다 배웠었는데 얘들이 다 과학에 녹아 있다. 얘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 큰 틀의 시각을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안경을 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 어떻게 과학이 발전되는 거를 누가 이렇게 구별을 해놨는지 과학을 바뀔 때 아까 말했죠. 역성혁명 성이 바뀔 때 과학을 바뀌었어. 그러면 조선시대는 누가 있냐? 태종태세분단에 이렇게 있고 뭐 고려시대는 누가 있냐? 주몽부터 이렇게 쭉 있을 거고 이렇게 배우죠. 네, 그래서 어떤 시각을 반증주의 시각을 가지고 그 과학의 발전사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 패러다임적인 면 어떤 사회적 규범이냐 뭐 이 그 면에 대해서 급변적 이론이 있고 이제 조금 체계적인 다른 뭐 급변적 이론이 비체계적이라는 면은 아니에요. 그래서 급격하게 변하느냐 아니면 그 세부 과정까지 조금 더 바라보느냐 미세적으로. 그래서 과학을 발전 역사를 하나의 바라보는 시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세 가지 시점. 그게 뭐냐면 반증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포포가 됩니다. 칼 포포라고 하는데 포포의 반증주의예요. 포포는 반증주의는 아까 내가 말했죠. 반증 가능한 썰.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을 어떻게 했냐면 야 이게 있어. 야 이거 먹으면 죽어요. 이렇게 했는데 야 이거 갑자기 먹으면 안 죽는 새끼가 나왔네. 야 이거 안 죽네. 그래서 다른 식으로 좀 이제 다른 반증 가능한 가설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포 같은 경우는 귀납법 같은 경우는 포포와 귀납법의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귀납법은 이 자연 현상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하나에 맞는 걸 찾는 거고 포포는 맞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어차피 깨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깨져야 돼요. 아셨죠? 귀납법인 것들 중에 안 깨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얘는 안 깨질 것 같은데 이럴 수 있는데 포포는 무조건 깨져야 돼요. 반증이 가능한 이론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얘는 반증 가능한 가설. 그래서 과학을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거야. 반증주의 시각으로 포포가 과학의 흐름의 역사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증 가능 있고 그러면 이렇게 반증 가능해야 되죠. 무조건 포포는 반증 가능해야 돼요. 반증 가능한 사례 있고 얘는 반증 사례가 나와요. 반증 사례, 변칙 사례는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반증 사례가 나오면요 어떻게 되냐면 가설이 기각됩니다. 기각. 법에 많이 쓰이죠. 기각이 뭐냐면 가설이 폐기된다 소리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새로운 가설이 등장해요. 당연히 반증 가능한 가설이 있죠. 새로운. 이해하시죠? 이런 식으로 과학이 발전했다라는 거야. 새로운 걸로. 그래서 우리는 포포 같은 경우는 반증주의. 그래서 반증 가능성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요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반증이랑 반증 사례랑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얘는 변칙 사례. 알죠? 포포는 반증 가능한 가설이 얘가 기각이 된다는 건 얘는 대전제가 깨지는 거예요. 완전 그냥 전체가 파괴되는 겁니다. 대전제 파기. 아까 예를 드렸죠? 모든 백로는 희다. 검은색 나왔어요? 깨져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놔요. 얘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가설을 대담한 가설이 있고요. 당연히 반증 가능하겠죠. 대담한 가설, 세심한 가설. 이렇게 나눠놔요. 대담한 가설은 뭐냐면 대담, 예, 담이 크다고. 뭐냐면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할 거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는 거에 반하는 거예요. 야, 에너지는 연속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불연속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그렇죠? 물질들은 다 연속 아니야? 근데 야, 물질 알갱이 놔주면 나중에 이게 알갱이 쪼개지는 거 근본적인 알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그 당시에. 그래서 대담한 가설은 뭐냐면 당대 배경 지식과 충돌하는 가설이에요. 그리고 충돌하기 때문에 얘는 조건이 또 있어요. 일반성이 높고요. 반증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보호의 모델,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이게 그때는 당대 배경 지식과 충돌했죠. 당대의 보호는 전자기학 이론에 위배가 됐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전자기학으로 치면은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데 실험적으로는 당연히 이게 왜 그 스펙트럼이 나오지? 선 스펙트럼이 나오지? 이거를 해결을 못했어요. 보호가 그걸 해결했거든요. 그런데 당대 배경 지식으로 잡혀져 있는 거는 뭐냐면 전자기학 이론입니다. 전자기 이론으로는 뭐가 되냐면 얘는 연속 스펙트럼 나와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 나왔어요? 선 스펙트럼 나왔어요. 그쵸? 네. 선 스펙트럼 나왔어요. 그래서 보호를 할 때 당대 배경 지식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글로 내잖아요. 당대 배경 지식이 뭐지? 선 스펙트럼인가?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어요. 못 찾더라고. 해버리면 논리 흐름으로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당대 배경 지식은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는 뭐랑 충돌했냐?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보호의 원자 모형은 근본적으로 얘들 같은 경우는 당대 배경지식 전자기 이론과 충돌했어요. 그래서 대담한 가설인데 왜 받아들여졌냐를 따져봐야 돼. 왜 받아들였냐면 첫 번째는 수소 원자 모형을 잘 설명했고 두 번째는 사회적 구성주의. 졸라 짱이었다고. 그것 때문에 받아들였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일반성이 높고 반증 가능성이 높다. 일반성이라는 거는 많이 포용하는 것들, 포용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특정 하나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얘는 수소 원자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도 설명하고 에너지 주인도 설명하고 다 설명했어요. 자, 세심한 가설은 뭐냐면 당대 배경 지식과 거의 비슷해요.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반성이 좁고요. 상대적인 거예요. 얘는 반증 가능성이 낮아요.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그러면 제가 이제 비교를 해놨죠. 대담한 가설, 세심한 가설 비교를 해놨는데 대담한 가설 아까 보호 말했죠. 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대담한 가설이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 같은 경우 블라블라 쭉 있죠. 네, 이거는 그래서 얘는 아보가드로 법칙은 모든 기체는 블라블라 있죠. 네, 아보가드로 법칙 아시죠? 그런데 만약에 실험을 통해서 이상기체에 가까운 특성, 그러니까 헬륨 같은 경우가 발견됐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야 이거 헬륨이 아보가드로는 뭐라 그랬냐면 모든 기체라 그랬죠. 모든 기체. 예, 그런데 내가 실험을 해서 헬륨 기체로 실험을 했어요. 헬륨 기체로 실험했을 때 얘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서 동일한 입자수를 갖는다라는 걸 했어요. 얘는 뭐에 갇혀 있어요? 아보가드로 법칙이 갇혀 있죠. 하나의 단적인 파생적인 실험에 불과하잖아. 따라오셨나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세심한 가설이에요. 왜냐면 아보가드로 법칙이 위배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시죠? 네.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은 전체를 말했죠. 모든 기체를 말했는데 내가 실험으로 밝힌 거는 특정한 헬륨이잖아. 그래서 일반성이 낮다라는 원리는 아시겠죠? 특정 헬륨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증 가능성이 보다 낮겠죠. 얘들은. 왜? 아보가드로 법칙은 받아들이고 있잖아. 언젠가 깨지겠지만. 네, 깨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서 대담한 가설하고 좀 차이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학의 흐름을 이렇게 반증주의로, 포퍼는 반증주의로 흐름을 분석을 해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반증주의 문제점. 당연히 문제점을 알아야 되겠죠. 자, 반증주의 문제점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반증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반증이 가능해야 되죠. 반증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는 발견, 관측을 해야 돼요. 관측적인 거.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반증주의랑 내가 아까 말했죠. 반증주의랑 귀납주의랑 맥을 같이 하는 면이 있어요. 관측을 해서 깨지는 거. 그런데 조금 다르죠. 귀납적인 면하고 그 다음에 반증주의 면은 귀납주의는 깨짐에 집중을 하지 않아. 관측의 일반성에 집중을 하는데 반증주의는 일반성보다 무조건 깨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반증 가능성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귀납주의와 공통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별하셔야 되는 게 관찰의 이론 의존성과 성급한 일반화 그 오류랑 구별하셔야 돼요. 아셨죠? 두 개. 얘랑 차이 있어요. 이거를 혼동해서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얘를. 자, 관찰의 이론 의존성은 뭐냐면요. 반증이 가능한데 가설을 믿고 있잖아. 그렇죠? 가설이. 자, 이거를 할게요. 무거운 물체는 빨리 떨어진다라 할게요. 근데 얘는 반증 가능하죠? 그런데 내가 그거를 믿고 있어. 이 신념으로 가설. 그런데 딱 떨어뜨렸는데 이거 살짝 무거운 게 그러니까 동시에 떨어졌는데 이거 살짝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진 것 같은데? 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예?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이게 뭐냐면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에요. 내가 믿는 신념에 따라서 관찰 현상이 바뀌어버리는 거. 따라오셨죠? 네. 관찰의 이론 의존성은 뭐냐면 한마디로 조작한다고 믿고 싶은 대로 본다고. 네. 얘는 콩깍지를 할게요. 콩깍지. 꽁이 아니라 콩깍지가 씌었다. 알겠죠? 콩깍지를 할게요. 그리고 성급한 일반의 오류 가능성은 뭐냐면 뒤에도 써놨는데 해보세요. 백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봤어? 흰색이야? 아니 그냥 새가 있어요. 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봤어? 회색이야? 야 얘들 다 회색이다. 이거랑 똑같아. 데이터가 몇 개 안 되는데 얘들을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를 성급한 일반화 오류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얘들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아셨죠? 얘는 뭐냐면 부족한 데이터예요. 근본적인 게 부족한 데이터예요. 차이 구별하세요. 저 막 쓰더라고. 관찰의 이론 의존성하고 성급한 일반화 오류 가능성을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히 달라요. 얘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부족한 데이터를 일반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관찰의 이론 의존성 콩깍지예요. 아셨죠? 내 신념에 따라 관찰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데이터 조작이죠. 한마디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네, 얘도 해서는 안 되지만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별하시라. 관찰의 의존성. 그 다음에 반증의 오류 근본. 이게 반증주의의 진짜 문제거든요. 반증의 오류 가능성.
그러니까 반증을 했는데 자 보세요. 무거운 물체가 빨리 떨어져. 그런데 반증했어. 내가 어떻게 했냐면 야 빨리 안 떨어지는데? 이거 동시에 떨어지는데?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이론 자체, 그러니까 가설 자체가 파괴가 됐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에 다른 요인 때문인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반증주의는. 맞죠? 예를 들어서 뭐 공기저항, 아니면 물체의 생김새, 아니면 뭐 다른 것 때문에 했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반증주의는. 왜? 그냥 포커싱을 그냥 반증 살해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백로가 쭉 발견됐는데 검은색이 나왔는데 얘가 막 연탄밭에 굴러가지고 검해졌는지를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야. 막 시켜볼 수도 없고 발견돼서 날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왜 꼬맣지? 근데 야, 자 봐봐 꺼맣잖아. 다른 사람 그렇죠? 야 꺼맣잖아. 니 틀렸어. 그런데 야, 쟤 기름 뒤집어 쓴 거 아니야? 아니면 연탄 공장에서 막 놀다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내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야, 쟤 원래는 하얀데 쟤 기름 뒤집어 줬어. 야, 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검증해봐. 그럼 야, 잠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했고 쉽게 볼 수는 없잖아. 이게 안 된다라는 거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왜? 반증주의는 그때는 실험 탐구학습 그게 집중하지 않았나요? 뭐 변인과 관계에서 이거 아니라 그냥 반증되는 건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그렇게 포커싱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증의 오류 가능성 근본적인 문제예요. 얘는 뭐냐면 진짜 가설이 틀렸는지 그러니까 진짜 가설이 반증이 됐는지 틀렸는지는 반증이 됐는지예요. 진짜 반증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인지 그러니까 가설은 맞는데 다른 파생적인 요인 때문에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저기 백로가 기름 뒤집어 썼는지 알 방법이 없다.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반증주의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쌤 저기 100조 쉽게 보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하셨죠? 반증주의 면에서는 그런 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네,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임시 변통 가설 때문에 반증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임시변통 가설이 에드웍이라고 하는데 얘들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걸 꺼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뭐냐면 대표적인 게 예시를 좀 많이 알아두세요. 예시. 관찰의 이론 오존성 같은 경우 후계 법칙 조작하는 거, 데이터 조작하는 거. 예. 그리고 반증 오류 가능성 아까 말씀드렸죠. 예. 뭐가 요인인지 모른다. 예. 그리고 임시 변통 가설은 뭐냐면 예전에 빛이라는 거는 파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빛이. 뭐 입자성 이거 말고요. 파동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모든 파동은 매질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빛은 파동성을 갖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파동성을 갖는다. 이게 명제예요. 맞죠? 그런데 파동성이라는 거에 뭐를 끌고 있었냐면 잠깐만 1분만 더 할게요. 파동성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매질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뭘 해버리냐면요. 매질을 에테르라는 매질을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태양에서 지구까지는 진공상태, 거의 진공상태인데 그래서 매질을 에테르라는 매질을 만들어버려요. 에테르. 근데 에테르가 검증이 불가능해요. 얘들이. 그래서 얘가 임시변통 가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파동성을 깨는 방법은 얘가 파동이 아닌 거를 해야 되는데 얘가 왜 파동이야? 야, 에테르가 있어. 어디 있어? 몰라. 있어. 이거 밑도 끝도 없는 임시변통 가설을 만들어 버려요. 네. 그래서 이 임시변통 가설, 빛은 파동인데 파동은 당연히 매질이 있어야 되는데 야, 빛은 에테르라는 매질상에서 진동하는 파동이다.
임시 변통 가설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 파동 메텔이라는 임시 변통 가설 요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얘가 검증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써놨어요. 뭐 프로지손이 음의 무게를 가진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거는 기출에 나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라보아제 연소할 때 얘들도 임시 변통 가설. 네, 그리고 왜 지구가 왜 저기 뭐가 움직이지 이렇게 멘틀에 뭐 대류설이 이거 나오기 전에 왜 움직이지? 근데 뭐 중력 뭐설, 먼설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임시 변통 가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 어떤 현상 과학적인 논리 이게 발견된 게 아니라 그냥 땜빵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냥 하나 툭 던져버리는 걸 임시 변통 가설이라고 해요. 이거는 거의 임시 변통 가설은 대부분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검증 자체가 안 돼. 그래서 반중주의는 임시 변통 가설은 반중주의에 근본적으로 위배가 되겠죠. 네. 왜냐하면 검증 자체가 불가능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 변통 그러니까 반중주의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파고들 구석구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포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하나의 시각적인 거 이거를 이렇게 바라봤다. 따라오셨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포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것도 하나의 과학을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포포는 그지 같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다. 반중주의도 되게 하나의 우리의 거대 훌륭한 이론이기 때문에 아시죠?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시죠? 네, 하고 뒤에도 준비해 오시고 다음부터 좀 바쁘게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꼭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기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뭐 소설 안 해도 돼요. 기출 나온 거 평가원 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조금 하시고 문장 긴 거라든지 지금 해보세요.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지 마시고 이거 문제 풀어야지 하면 그 문제만 보이니까 문제를 풀지 말고 그 핵심 적어보세요. 핵심 적고 내가 핵심이 맞나? 확인하는 방법은 챗GPT 올려보세요. 요약해줘 두세 줄로 잘해줍니다. 아셨죠? 네, 해보세요.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